공개된 리포트만 사용을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이기 때문에 공개된 리포트 사용하지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제 특기가 있죠. 아, 그렇죠. 또 그 버럭하시는 버럭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영업무역을 선택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은 크게 뭐 여행, 항공, 카지노, 뭐 식음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제가 다양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리오프닝 관련주의 제 매수 기준으로 보면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가는 기업과 미래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갈 기업을 구분하자. 그러니까 현재 내 지갑에서 지금 영업무역이라든지 BGF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돈을 빼나가고 있고 앞으로 여행 관련주들은 미래에 돈을 빼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구분하자라는 게 제 심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죠. 바이 7만 원. 그러면 현재 주가가 4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사면 몇 프로 남는 거야? 70%? 70% 네. 먹는 건데 네. 근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를 잠깐 보시면 이 리포트는 마지막 장입니다. 네. 이건 증권사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자 추천 종목 및 업종 추천 투자 기간은 12개월이고요. 12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바이 의견 돼 있잖아요. 약 15% 플러스 50% 정도 올라갈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7만 원이 당장 내일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 갑니다. 12개월 내만 갈면 된다. 라는 의견. 그리고 바이라는 의견은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12개월 동안 15%에서 50% 정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혼동하시는 게 야 바이 사 7만 원 가 이 개념이 아니라 요건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6개월인 증권사가 있고요. 3개월인 증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놓치지 마시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영업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리오프닝 맛집이래. 맛집. 지금 보면 2022년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면 QOQ가 있고요. YOY가 있어요. YOY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2년 영업이익이니까 2021년 대비해서 6% 증가하는 거죠. QOQ는 뭐예요? 전분기 대비죠. YOY와 QOQ의 차이점은 뭐냐면 QOQ는 흐름을 보는 거고요. YOY는 계절성을 없애고 그 분기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YOY의 개념이고 QOQ는 계절성에 대한 어떤 뭐 이것도 의류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많이 팔리고 그렇죠. 봄에는 여름에는 좀 안 팔리고 뭐 팔려도 단가가 싸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QOQ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냥 단순하게 QOQ는 분기이고 YOY는 연도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요. 자 특히 이제 지금 영업무역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OEM이라는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지금 우리가 OEM이라고 한다면 ODM과 다르죠. ODM과 OEM은 다릅니다. ODM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이고 김민수 대표께서 을이라고 그러면 내가 갑이 을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만들어.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을이 갑한테 우리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니네 브랜드를 갖고 우리가 팔을까? 라는 게 ODM이에요. OEM 같은 경우는 단순 하청이에요. 단순 하청이고 ODM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각광을 받는 게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이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의 대표적인 ODM 업체가 콜마와 코스맥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OEM 업체의 대표적인 게 영업무역이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생산 관련된 건 뭐죠? CMO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통해서 높은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어찌됐든 노스페이스라든지 이 영업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이 트리거가 바로 공급망 차질이었었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공급망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산업이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사람 빼고 지금 이제 생산 인력은 줄었지만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러면 자동화 설비 업체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화 설비 이제 삼성이 이제 만든 거죠. 삼성이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SFA입니다. SFA 예. 자동화가 있고 인력이 있죠. 인력은 1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자동화는 1 더하기 알파가 되죠. 요거는 한 사람이 하나를 만들어내지만 이거는 밤새 그냥 찍어낼 수 있잖아요. 잠 안 자고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에 가는 과정이 뭐냐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인력은 우리가 밥만 주면 돼요. 저는 밥만 주면 일해요. 예, 네, 밥만 주면 예. 일하는데 기계는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짜리를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몇십억 몇백억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 악화가 오죠.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거죠. 따라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감안한 재무제표가 플러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동화에 따른 알파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익은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건비 곡선이고요. 자동화 곡선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여기가 좀 더 나중에 감가상각비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되죠. 지금 정확한 표현이죠. 역시 수석 졸업생. 여기서 네. 요거 브랜드를 보셔야 됩니다. 파타고니아. 아, 그 저도 궁금했어요. 네. 이건 김민수 spek 이게 룰루레몬하고 파타고니아가 뭐예요? 아, 요가보. 와, 예, 룰루레몬. 예, 거기서 또 룰루랄라 룰루랄라는 거예요? 요가보 있고? 왜 이러는 걸까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어. 요즘 MZ세대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쪽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보통 보면 티하나에 네. 7만 원 합니다. 예, 반팔티가 막 뭐 몇만 원 하는데 우리 아들은 몰랐으면 좋겠네요. 그래 저도 모르게 하려고요. 아, 네. 예. 근데 그럴 정도로 그러면 음. 같은 가격인데 뭐 단가가 그래서 뭐 물론 뭐 친환경 소재 뭐 지구를 환경을 사랑하는 소재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은 얼마일까요? 근데 그렇게 여기서 되면은 보니까 연간 성장이 44%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노편이 29%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OEM 쪽에도 좀 넉넉히 수익성 남기겠죠. 그거랑 또 하나가 여기 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스캇이 하나 나오죠. 아, 스캇. 스캇, 네. 네. 이게 자동차 아니 저 자전거 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알아요. 예. 네, 자전거 브랜드인데 스캇 자전거가 이렇게 딱 써 있게 되면 자전거 매니아로서는 이러고 가죠. 자, 이제 7만 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7만 원이 나온 논리를 보셔야 돼요. 이 논리, 그러니까 7만 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논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보는데 자 봅시다. 2022년 12개월 먼스 포워드,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대한 12개월 실적 기준을 봤을 때 EPS가 6,928원. 타겟 퍼 PR 10배를 정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10배를 정했죠. 타겟 퍼는 어디서 나왔느냐? OEM 중국 OEM 피해에서 40% 할인을 했다. 이게 제가 보면 40% 할인했다는 거죠. 자, EPS 요거는 팩트예요. 요건 계산 나왔죠. 2,928원 끝점까지 나왔죠. 누가 정한 거죠? 40% 할인 누가 정한 거죠? 이건희 씨가. 이 얘기인 즉슨 이거는 객관적이에요. EPS는 객관적이에요. 이거 더군다나 이 EPS가 미래 실적에 대한 EPS잖아요. 과거 실적이 아니라. 그렇지만 10배를 적용할지 20배를 적용할지는 이해인이 마음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40했느냐? 내 마음이다. 와, 어떡하라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영업이익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공급망 차질도 해소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보면 전반적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결국은 우리가 글로벌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 평가를 하거든요. 상대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나한테 유리한 것 같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대 평가를 했는데 여태껏 다 다른 것들이 허접하다 그러면 상대 평가 안 써요. 절대 평가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트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보면 방글라데시가 70%, 베트남이 20%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비중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류업체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재고예요. 그렇죠. 의류업체는 재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통 그렇잖아요. 백화점에서 팔다가 시장에서 팔다가 뭐 쭉쭉쭉 나오면 무게로 팔아버리잖아요. 재고가. 근데 지금 재고 회전 일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좀 긍정적이죠. 재고 자산도 줄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본다면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통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요 팔아요. 사요. 매수. 네, 네. 매수. 네. 왜냐하면 제가 노페를 다음 주에 사러 가야 됩니다.